광고 거절템들, 왜 거절을 하게 됐는지 가볍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아 머리 아파, 박양제 냄새. 바르자마자 얼굴이 완전 붉게 올라오고 완전 화끈거려서 테스트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중점까지 그대로 가져온 느낌? 남자들이 더 좋아한다고 해서 샀는데 그 광고 그대로네요. 정말 너무 싫어. 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껏 한 적 없는 새로운 주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살짝은 조심스러운 내용이긴 하거든요. 눈치를 본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제가 지금껏 유튜브로 오래 활동을 해왔잖아요. 영상들도 되게 많이 쌓였고 이제는 광고 영상들도 많이 쌓인 편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광고 영상들은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 제안을 받는 거는 진짜 엄청 많거든요. 거의 몇십 배 정도. 물론 광고 제안을 받으면 전부 광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유들로 불발이 되기는 하지만 제가 제안 받았던 것 중에 제품력이 살짝 아쉬워서 거절을 하게 됐던 그런 친구들, 어떤 부분 때문에 광고를 거절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고 가볍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광고 거절템만 보여드리면 우리 궁금이들이 꿀템을 또 많이 못 얻어가게 되잖아요. 이 소중한 시간에 제가 좀 잘 쓰는 대체템들까지도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사용감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저의 사용감이기 때문에 케바케 사바사가 있어서 우리 궁금이들이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러면 한번 같이 시작해볼까요? 고고! 첫 번째로는 메디온의 제품들인데요. Y존 케어하는 여성 전용 제품으로 나오는 브랜드인데 광고를 3가지를 받았었어요. 보통 이렇게 여러 개 제품을 테스트해보면 다 좋은데?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두 개 정도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한 개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제품을 바꿔서 광고를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정말 간만에 정말 흔하지 않게 3가지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여드리자면은 메디온 락토리 메디 포밍 워시이고요. 이 제품이 순하긴 한데 뭔가 특장점이 없다고 느껴졌었어요. 펌프를 누르면은 거품이 나와서 세정을 하는 제품이거든요. 얼굴 전용으로 나오는 약산성 폼 클렌저들은 한 번씩 거품이 되게 안 나고 밀도감이 되게 없는 느낌이 드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딱 썼는데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몇 번 이렇게 문지르면은 거품이 스르륵 없어지는 이런 느낌? 아무래도 얼굴에 비해서 질 같은 경우에는 분비물도 많이 나오고 냄새도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순하지만 좀 더 세정력이 있는 그런 타입을 선호를 하는 편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2차 세안으로 사용을 하는 순한 거품 클렌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굳이 재구매는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아쉬웠던 제품이었습니다. 제품이 막 엄청 나쁘고 이렇다기보다는 강점이라고 할 만한 게 크게 없는 느낌? 제가 좀 잘 쓰는 여성 청결제는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젤이랑 폼을 번갈아 가면서 쓰거든요. 이건 티읕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도 메디온처럼 여성 전용 제품들을 만드는 브랜드거든요. 이거는 흐르는 젤 타입이고 수분 젤 바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문지르면 거품이 이렇게 살짝 나기는 하는데 거의 티는 안 나는 되게 부드럽게 씻어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자극감이나 이런 것도 느껴지지 않았고 여성 청결제 같은 경우에는 무향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저는 이런 향 케어하는 거를 좋아해서 향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 향 되게 좋게 잘 나왔더라고요. 베르가못이랑 프리지아 향을 담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렴을 유발할 수 있는 황색 포도 상균, 대장균, 칸디다 알비컨스 3가지 균을 99.9%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원래 저는 피곤하고 잠 못 자고 이러면은 지렴 되게 쉽게 걸리는 편인데 드라마틱하게 막 지렴이 치료됐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더 심해진다거나 그런 거는 못 봤었고 사용하고 났을 때 피부가 끈적이지 않게 보습감이 조금 남아있어서 되게 잘 썼던 그런 친구입니다. 풍성한 거품이 나는 그런 제품이 좋다 하면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워낙 유명템이라서 궁금이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얘는 향이 2가지가 있는데 무향 제품 같은 경우에는 향이 없고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그런 느낌이고 티트리 같은 경우에는 페퍼민트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사용했을 때 되게 시원한 개운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 씻었다 뭔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조금 더 개운한 느낌이 들어서 데일리로 쓰기보다는 불쾌한 날이나 운동을 했을 때 이럴 때 씻어주기 좋은 것 같아요. 메디온처럼 똑같이 폼 타입인데 조금 더 좋았던 게 버블이 문질러도 조금 쫀쫀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편입니다. 이게 조금 더
더 세정력이나 이런 것 부분에서 좀 더 마음에 들어서 잘 썼었고요. 페퍼민트랑 티트리 특유의 싸한 느낌이 있거든요. 화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너무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어색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엄청 오래오래 썼거든요. 4-5통은 최소 쓴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기는 한데 최근 리뷰들을 보니까 녹말 같은 게 흐른다, 곰팡이가 좀 펴있다거나 이런 리뷰들이 있어서 우리 궁금이들이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잘 체크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메디온의 락토리메디 여성 청결 티슈입니다. 박스를 열어보면은 한 장씩 소분되어 있거든요. 되게 편할 것 같고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썼을 때 너무 자극적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이렇게 뜯어보면은 커다란 물티슈 같은 친구가 들어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닦아주면 되는데 닦을 때는 되게 시원하고 개운해 좋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조금 지나니까 너무 화한 거예요.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도 몇 번 썼더니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랑은 좀 안 맞다라고 느껴서 정중히 거절을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여성 청결 티슈 대체템으로 이거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잘 쓰고 있거든요. 아리얼의 클린 앤 세이프 올그린 데일리 페미닌 와이프스입니다. 아리얼에서 판매하고 있는 청결 티슈인데 제가 진짜 예전에 유튜브 초창기쯤에 소개했던 적 한 번 있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것만 썼어요. 평소에는 잘 안 들고 다니고 딱 생리할 때만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티슈처럼 팩에 들어있고요. 하나씩 꺼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20장 들어있거든요. 저는 딱 생리 때 사용하면은 거의 이 하나를 다 쓰더라고요. 물티슈 같은 느낌인데 탄탄한데 되게 이렇게 보들보들한 약간 면 같은 느낌이거든요. Y존 닦아낼 때도 되게 괜찮고 사용했을 때 자극감이나 이런 것도 안 느껴졌고 사용하고 나면은 깨끗하게 씻긴 느낌이 들거든요. 되게 찝찝하지 않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용하고 나서 그냥 변기에 버리면 돼가지고 되게 편해요. 우리 궁금이들도 이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제 작지는 않아서 휴대성이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한 장씩 소분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작게 5장 정도 들어있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메디온의 퍼퓸 미스트인데요. 하나는 퓨어 제품으로 무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2개가 있거든요. 무향 제품은 빼고 2가지만 봤을 때 향이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둘 다 냄새가 너무 달아요. 저렴한 불량식품 사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퍼퓸 미스트면은 불쾌한 냄새 같은 것들도 딱 잡아주면서 향기로운 그런 향이 나야 되잖아요. 생리할 때 나는 그런 냄새랑 이런 단내랑 섞이니까 굉장히 이상해지더라고요. 퓨어 같은 경우에는 청순한 이슬향, 워터리 블루는 싱그러운 과일향, 무드 바이올렛은 달달한 블랙베리 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머리 아파. 되게 인위적인 향이 나는 그런 방향제들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갔을 때 갑자기 머리 빡 아프면서 방향제 냄새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내 소중이에서 방향제 냄새 약간 이런 느낌? 리뷰 너무 웃겨. 남자들이 더 좋아한다고 해서 샀는데 그 광고 그대로네요, 정말. 너무 싫어. 일단은 퍼퓸 미스트에서 퍼퓸 부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고 그렇다고 해서 보습감을 엄청 채워준다거나 이런 느낌도 못 받았었고 이래저래 좀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Y존 부분에 보습감이 필요하다 하면은 전용으로 나온 크림이나 이런 걸 발라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대체템으로 제가 좀 잘 쓰는 포엘리에의 이너 퍼퓸인데요. 한 방울씩 톡톡 떨어뜨려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사실 이거는 Y존 케어를 한다 이런 정도의 제품은 아니기는 해요. 저는 이거를 그냥 향 용도로만 사용을 하거든요. 냄새도 꽤 잘 잡고 편하기도 하고 들고 다니면서 추가로 뿌려주기도 좋고 손목이나 정수리나 이런 데에도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서 향수 대신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잘 들고 다니고 있고요. 저는 이 2가지 향을 좋아하는데 플레르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꽃향 같은 느낌이고요. 플로럴 향 샴푸 바디워시로 씻고 나온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봉봉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달달한 복숭아 향인데 꽤 달달한 향이 센 편이기는 해서 이 친구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이거 소량 뿌려주면은 채취도 좀 잘 잡고 해서 잘 쓰고 있고요. 원액으로 구성된 피부에 직접 닿고 Y존의 사용에도 괜찮은 그런 제품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이렇게 향이 센 게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다는 것 자체가 살짝 찝찝하더라고요. 속옷 부분에다가 뿌려주고 그 다음에 생리대를 붙인다거나 팬티 라이너 같은 거 착용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향이 되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우리 궁금이들이 취향에 맞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플레르 향을 제일 잘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광고 거절템은 바로 이즈엔트리의 어니언 리페어 겔 크림입니다. 워낙 광고도 많이 하고 유명템이라서 아실 것 같은데 저걸 왜 거절했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쇼츠에서 히알루론산 라인으로 한번 광고를 했었어요. 사실 그때 먼저 광고가 들어왔던 게 얘였거든요. 이게 워낙 유명템이기도 하고 색소 침착이랑 멜라닌 케어에 좋은, 흔적 케어에 좋은 제품이라고 알고 있어서 저한테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서 알고는 있었는데 딱 제안이 들어와서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하고 딱 바르자마자 얼굴이 완전 붉게 올라오고 완전 화끈거려서 나한테 좀 자극적이다 라고 느껴졌었거든요. 그 뒤에 두세 번 더 테스트를 해봤는데 계속 똑같이 붉게 올라왔어서 더 이상 테스트를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즈엔트리에서 간다님이랑 너무 협업하고 싶다. 저희한테 이 히알루론산 라인도 준비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써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주신 거예요. 고민을 좀 하다가 딱 썼는데 히알루론산 라인은 되게 저한테 잘 맞았어요. 전체적으로 산뜻하면서도 수분감도 꽉 채워주고 데일리로 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에도 텍스처가 좋아가지고 쇼츠 광고가 이렇게 협업이 돼서 우리 궁금이들한테 소개를 드렸었는데 원래 제안을 받았던 거는 이 친구였다. 사실 더 이제 기능적으로나 이런 건 테스트는 못 해봤기는 해요. 진짜 색소 침착 케어가 좋고 뭐 멜라닌 케어에 좋고 이런 것까지는 2차적인 거라서 테스트는 제대로 못 해봤는데 이렇게 미백 제품 저한테 좀 안 맞는 게 있으면은 손이라던가 겨드랑이, 팔꿈치 이런 데에다가 발라주고 있거든요. 요것도 그런 데에다가 좀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대체템으로 제가 요즘 잘 쓰는 미백 크림이 있는데 넘버즈인의 글루타시온치 흔적 토닝 레이저 크림. 제가 사실 그동안에 미백 제품 보여드렸을 때 미백 토너나 미백 앰플 이런 건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크림은 못 보여드렸거든요. 이건 좀 최근 들어서 잘 맞아서 잘 쓰고 있거든요. 하도 제품을 많이 써보니까 몇 번만 써봐도 제품에 대해서 너무 팍 와닿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미백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요한 게 눈으로 보이는 효과가 좋은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이거 써봤을 때 체감할 정도로 효과가 좋았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텍스처 자체가 쫀득쫀득한 크림이고요. 모델링 팩에 얇게 물 타서 바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쫀쫀하고 보습감이 엄청 많이 느껴지고요. 실제로 성분을 봤을 때도 보습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성분들은 마무리감이 좀 끈덕이고 너무 보습감이 세다라고 느껴서 좀 안 맞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아침에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저녁에 케어용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습감을 잘 채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색소 침착이나 멜라닌 같은 게 피부가 건조하면 더 잘 남거든요. 이 색소 침착이 생기기 전부터 빨간 흉터일 때부터 보습감을 진짜 잘 채워줘야 되는데 이게 보습도 되게 잘 채워주고 해서 좋게 잘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제품은 에디피의 썬데이 톤업 선세럼입니다. 테스트하고 있는 중에 불발이 된 제품이거든요. 제가 거절한 건 아니지만 불발이 안 됐었더라도 제품력이 좀 아쉬워서 거절을 했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펌핑을 보면은 투명한 세럼 같은 게 있고 이 안에 자글자글하게 톤업 크림이 들어가 있거든요. 문질러 주면은 톤업 크림들이 섞이면서 톤업이 되는 방식인데 처음에 제품 사용하기 전부터 이걸 딱 봤을 때 좀 별로일 것 같은데 라고 이미 약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되게 올드하거든요. 제품이 한 10년 전쯤에도 이런 식으로 나왔던 제품들이 꽤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가져온 느낌? 단점까지도 이런 제품들의 단점 1번 잘 섞이지 않는다. 롤링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돼요. 수분이랑 알갱이랑 분리돼 있잖아요. 얘네들을 합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2번 밀착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손등 위에 다 둥둥 떠 있잖아요. 롤링
롤링을 또 계속해야 돼. 밀착시키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있고요. 크림이 균일하게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섞이면서 믹싱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갱이가 뭉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균일하게 바르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전 이 마무리감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유분감이 좀 남아있는 찐득한 느낌이거든요. 위에 베이스를 올렸을 때 엄청 뭉치더라고요.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도 애매하고 전반적으로 너무 제품이 올드하게 나오지 않았나. 톤업은 이렇게 확실하게 되는 편입니다. 대체템으로는 제가 요즘 잘 쓰는 보라색 톤업 크림이 2가지 있는데 저번에 이제 올영 추천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토리든의 보라색 톤업 크림 잘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라비오트의 스킨 인앤서 콜라겐 톤업 크림 바이올렛 이것도 잘 쓰고 있습니다. 2가지가 완전 제품이 다르거든요. 토리든 제품은 완전 뽀송한 그런 느낌이고 톤업도 완전 밝게 확실하게 톤업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면은 이거는 진짜 완전 촉촉하게 완전 윤광 도는 느낌이고 이거는 이제 보라색이기는 한데 롤링을 해주면 베이지빛으로 변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거든요. 이건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라비오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윤광 느낌으로 넣어주기 좋아서 되게 잘 썼었고요. 요즘은 여름이다 보니까 토리든 제품 많이 쓰고 있습니다. 2개의 약간 단점이 있다면은 토리든 같은 경우에 밀착이 엄청 핏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양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밀리거나 많이 뻑뻑하거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얇게 발라줘야 되는 그런 제품이고 라비오트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 크림이라 그런지 진짜 윤광 빡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광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겨울이나 아니면 진짜 피부 건조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요. 에스쁘의 이지 블렌딩 컨실러인데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제품인데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소리소문 없이 나왔던 친구라 가지고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제가 제안을 받았었는데 제가 이렇게 거절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불발이 됐던 그런 친구인데 사실 이거 쓰기 전에는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에스쁘아가 사실 베이스 맛집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괜찮겠다 하고 받았는데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두운 컬러부터 밝은 컬러까지 이렇게 3가지가 있고 그린이랑 블루 컬러가 있는데요. 베이지 컬러의 컬러는 그냥 괜찮은데 그린이랑 블루 컬러는 좀 아쉽더라고요. 너무 밝고 채도감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코렉팅 되는 컨실러는 생각보다 베이지빛이 조금 섞이고 약간은 어두운 톤으로 들어가야 코렉팅 했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얘는 이제 너무 밝고 너무 채도감이 높다 보니까 피부톤 진짜 밝으신 분들이나 홍조가 새빨간 17호다 이런 분들이 쓸만한 그런 그린 컬러예요. 포인트로 컬러를 터치하기에도 되게 어려운 느낌이 있어서 일단 컬러 면에서 좀 아쉬운 게 있었고요. 제형 아쉽습니다. 기름져서 밀착이 엄청 잘 되지 않고 리퀴드 블러셔처럼 위에 둥둥 떠있는 느낌이거든요. 촉촉한 컨실러 만들려다가 잘못 만들어진 느낌? 위에는 좀 둥둥 떠있다 보니까 안쪽에는 사이사이에 약간 끼거든요. 뭔가 이렇게 주름에 쫙 껴있는 느낌? 그래서 이 제형 자체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3번째, 진짜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인데요. 바로 팁입니다. 되게 특이한 팁이에요. 이 송충이 부분이 굉장히 긴데 약간은 플랫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얇진 않아요. 네모예요. 사실 요즘 삐아에서 나오는 스파츌라 컨실러도 있고 스파츌라 들어있는 파운데이션도 있고 요즘은 사용하기가 편하게 팁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도 이름도 이지 블렌딩이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쉽게 이렇게 긴 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일반적인 이 팁 컨실러 쓸 때도 손등에 양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만큼 조절이 필요한 친구인데 근데 이게 길잖아요? 그러면 액이 2배로 많이 묻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얇게 바르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스파츌라처럼 긁어내듯이 바르려고 해도 진짜 두껍게 발려요. 근데 제형도 약간 기름진 제형이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 두껍게 보여서 그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 약간 끝부분으로 스팟 부분만 터치하듯이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굳이 이걸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었잖아요. 시도는 좋았으나 아쉬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쓰는 대체템으로 삐아 추천드립니다. 요즘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기도 하고 이미 아실 것 같아서 길게 말은 안 하도록 할게요. 투명한 약간 유리 같은
스파츌라가 들어있어서 진짜 얇게 올릴 수 있거든요. 옆면으로 긁어서 바르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르죠? 완전. 그냥 딱 그 느낌이에요. 파운데이션을 스파츌라로 이렇게 싹 얇게 올리느냐 아니면 진짜 그냥 네모난 퍼프로 묻혀가지고 싹 올리느냐 그러면 완전 두께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팁 같은 것도 좀 아쉬웠던 느낌이 있고 사용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기에도 많이 어려운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광고 거절템은 뷰티 디바이스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사실 영상에서 디바이스 많이 좋아한다,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언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광고나 마켓이나 이런 협업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거절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센텔리안 24의 마데카 프라임입니다. 제가 센텔리안 24 브랜드의 스킨케어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기도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고 되게 대대적으로 막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기대한 만큼 더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마데카 프라임이 종류가 3가지 있거든요. 마데카 프라임, 그리고 마데카 프라임 팅글샷, 마데카 프라임 탱글샷 이렇게 있는데 팅글탱글 뭐냐고 기능이 조금씩 달라요. 이 마데카 프라임은 IRE, EP, MC 이렇게 있고 팅글샷은 IRE, EP 그리고 탱글샷은 EP, MC 이렇게 있는데 IR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바닉이고요. EP 같은 경우에는 전기 송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전기로 이렇게 약간 세포막을 열어서 유효 성분이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거고 MC 같은 경우에는 미세전류로 이렇게 근육 같은 걸 자극해서 리프팅이나 이런 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건데 여기 들어간 이 3가지 기능이 요즘 디바이스들에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이기도 하고 디바이스 값을 엄청 막 비싸게 올리는 그런 기술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한테 느끼기에는 그냥 갈바닉 기기 정도로만 느껴져가지고 근데 또 가격이 엄청 막 저렴한 편도 아니라서 굳이 얘를 선택할 필요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제품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중에 갈바닉의 효과를 보고 싶다 하면은 차라리 그냥 갈바닉 중점으로 된 좀 더 저렴한 기기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이런 유효 성분도 흡수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뭐 리프팅이나 이런 것도 좀 하고 싶다 하면은 다른 디바이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뷰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있잖아요. 광고 제안이 오면은 제품을 주셨다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절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회수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사실 이거 회수해 가셨었거든요. 궁금이들 보여드리려고 새로 사왔어요. 사는데 정말 아깝더라고요. 이제 이거 대체템으로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친구 이렇게 소개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흡수도 하면서 복합적으로 케어를 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언제나 그랬던 이 부스터 프로 추천드립니다. 이 부스터 프로가 부스터 모드도 있고 아까 여기에 들어가 있던 미세전류 모드도 있고 리프팅에 좀 좋은 더마샷 모드도 들어가 있고 모공 케어에 좋은 에어샷 모드까지 있어서 복합 케어를 할 수가 있고 부스터 프로가 좀 강하게 들어간 편이거든요. 둘이 가격대도 좀 비슷해가지고 저는 만약에 굳이 선택한다면 이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갈바닉 기능은 없지만 비슷한 가격대의 이 디바이스 중에서는 가장 좀 입문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경험해보기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저는 뷰티 디바이스들을 너무 많이 써봐서 고가 위주로 많이 써보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저렴한 라인대의 디바이스들은 많이 알지는 못하긴 해요. 우리 중고미들이 좀 괜찮았던 제품이 있으면 댓글로 좀 추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저의 좀 광고 거절템들 왜 거절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 한번 쫙 소개를 드렸고요.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런 애들이 더 많이 쌓이게 되면은 다음에 또 이런 영상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